2020년 서울 평화축제 마지막 날입니다.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이란 주제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배수연 시인과 함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모더레이터를 맡은 저는 여행하고 글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. 여행과 예술, 여행과 영화 등에 관한 책을 써왔습니다. 배소연 시인은 오늘 어떤 평화에 관해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. 시인은 나랑 이웃할래요라는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다. 이 주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수연 시인의 개인사에 관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좀 의문을 하더라도 시인께서 현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어쩌다가 시인이 되셨는지, 어쩌면 시를 읽지 않는 시대, 어쩌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만 보는 시대에 이 시를 쓴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를 쓰는 배수연이고요. 네, 시가 뭔지 잘 모르니까 계속 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청승맞지만 이제 시가 저를 불러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시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를 특별히 읽지 않았지만 시를 쓰는 시 같은 것을 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시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시를 또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를 쓰는 자리가 또 생기고 제가 안 쓸 때에도 쓰라고 또 부탁이 오기도 하니까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보는데 사실 시를 좋아하고 시를 읽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고 그 시를 읽는 저변이 넓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시가 있다는 것, 그 시에 대한 존중은 한국에서는 적어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. 많이 읽지 않아도.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의 어떤 영혼처럼 네, 좋은 콘텐츠가 생길 수 있도록 무의식적이지만 시라는 게 어떤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지 않은가? 그런 생각은 합니다. 그 선생님이 내신 책의 어느 책의 필자 소개를 보니까 그렇게 쓰셨어요. 무엇도 하지 않고 무엇도 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되는 어떤 삶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쓰셨는데 이 계속되는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? 사실 그 문장은 제가 그 10대들을 위한 시집의 작가 소개 글에 썼던 문장인데요.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나는 10대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그 문장을 적게 됐어요.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목표나 꿈을 스스로도 많이 세우게 되고 또 어떤 요구도 받는데 그게 보통 무엇이라는 타이틀이에요. 무엇이 된다 또는 뭘 한다. 근데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연속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충실한 목적의식적이지 않는 삶? 그 일상이 목적이 되겠죠, 사실은? 그렇죠.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. 이게 지금 배수연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거든요. 제목이 조이와의 키스입니다. 이렇게 제목만 보자면 굉장히 달콤한데 이게 좀 어떤 얘기를 담은 시집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제 50여 편의 시들을 엮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제목도 조이와의 키스로 정했고 한 6편 정도의 시에 조이라는 대상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때 그 기쁨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. 기쁨이요? 네. 기쁨. 그래서 제가 좀 기쁨이 없었는지 기쁨을 동경했고
또 제 주변이나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슬픔이 기쁨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거기에 나온 기쁨이처럼 그 순수한 기쁨이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저한테 의문이었고 흥미로웠고 또 행복의 나름 대안처럼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. 기쁨을. 나는 순수한 기쁨에 관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들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기쁨은 저한테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이고 거여서 구체적이다. 네. 행복이란 단어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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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막 거창하고. 네네. 네. 그렇지만 진짜 고통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. 근데 아, 우리가 그렇네요. 고통의 네. 반대항으로 행복을 생각은 하는데 저한테는 기쁨이 그랬어요. 그래서 그 기쁨이 저한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쁨에 대한 질투이기도 하고 동경이기도 한 마음으로 썼던 시들이 조이에 대한 시편들이고 네. 되게 아이러니하네요. 네.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집을 쓰셨다고요? 조이와의 키스라는 시집을? 조이를 보면서 기쁨을 거울처럼 썼던 것 같네요. 뭔가 힘든 시절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. 그 시를 쓰실. 힘들었죠. 네. 시를 처음 쓰게 된 계기도 힘들어서 쓴 거니까요. 근데 시를 쓰는 순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나를 덜 힘들게 만들었던 건가요? 시가? 그렇죠. 시를 쓰는 과정이? 과정도 즐겁고 쓰고 나서 보고 또 봐도 흐뭇하고 그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창작에 주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네, 맞아요.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서울 평화축제 작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선생님이 가져오신 배경이 공덕 18구역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저로서는 이제 뭐 공덕동 하면은 뭐 공덕역 생각나고 뭐 경의선인가? 경의선 생각나고 그저 이제 복잡한 어떤 도심의 한 지역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그리고 또 지도를 봤어요. 지도를 보니까 뭐 바로 옆에 18구역 바로 옆에 뭐 서부지방법원, 서부지방검찰청이 있더라고요. 한겨레 신문사도 있고 옆에 역시나 공덕동은 저한테 그냥 도심 한복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삭막하게 느낀 어떤 차가운 도시 공간을 이 배수연 시인께서는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시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이 평화라는 개인의 삶에서의 평화 연구 리서치 과제를 하면서 제가 사는 이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. 원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리서치 과제로 삼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글이 나오게 됐는데요.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의 일부예요. 네. 글의 제목은요, 나랑 이웃할래요입니다.